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또 알리기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탄핵에 동원된 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에 두세 편씩 제작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놈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자, 오늘의 탄핵의 주범은 더불어민주당에 은신하면서 경기도 오산시에서 국회의원을 무려 4선이나 하고 있는, 정말 하는 것도 없이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만 입히면서 국민의 세금을 낼름낼름 빨아먹고 있는 안민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도 세금 핥기죠. 자, 안민석 이자는 탄핵 전국 당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딴에는 비리 의혹을 밝힌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해외여행을 다닌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안민석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저자가 해외여행을 다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최서원의 독일에 300개 내지 400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숨겨놓은 최서원의 재산이 3조에서 300조에 달한다라고 정신나간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검찰이 작성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포르쉐 이 박영수 특검의 발표 및 우종찬 전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근거로 최서원의 국내외 재산을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나간 사기꾼 안민석이 말대로라면 최서원이 독일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산시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 그 전에 안민석이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느냐면요, 최서원이 있는 감옥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몇 달 전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안민석은 거의 이재명 수준의 막말을 퍼부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따로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 강남의 미승빌딩. 이 빌딩은 아시다시피 최서원의 빌딩이었죠. 한때 시가가 150억 내지는 200억이었으나 검찰이 1심에서 선고된 72억 9,427만원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승빌딩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팔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서원은 2019년 1월경 옥중에서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매각을 했고, 매각 대금은 추징금 납부와 딸 정유라가 생활할 집 마련에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서원의 손을 떠난 미승빌딩은 그 후 두 차례나 더 주인이 바뀌면서 2020년 12월경에 232억 원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도 하남시 최서원의 이 땅은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자, 아무튼 하남시의 대지 및 지상 건물 280제곱미터에 건평 99.61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인데, 변호인단에 의하면 최서원은 이 단독주택을 판돈해 자신의 예금을 보태서 약 40억 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고 사용해왔다라고 합니다. 대여금고 속에 보관돼 있던 돈은 최서원이 구속된 후 최서원의 개인 변호사 맹땡땡과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관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고요. 장시호는 아시다시피 최서원의 조카죠. 장시호는 최서원이 귀국하기 전인 2016년 10월 26일 대여금고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고, 장시호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여금고에 있던 제 아들 출생신고서와 성명 변경서, 여권 4개, 인감도장, 시계, 롤렉스 2개, 물방울 다이아 목걸이 1개를 갖고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최서원은 은행 대여금고와 별도로 빨간색의 개인 금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금고의 존재를 특검에 알린 사람도 장시호였고, 장시호의 진술은 당시 특검보였던 이규철의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죠. 당시 특검은 이 태블릿을 압수도 하지도 않아놓고 압수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포렌식까지 했다, 뭐 L차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거짓 수사 발표를 했던 이규철 특검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당시 특검부의 거짓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던 13개 언론사들의 정정 보도가 들어간 상태고요.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규철에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그때 니네들이 압수해서 뭐 L자 패턴 포렌식 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때는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었어. 허허. 이럴 거예요. 자, 특검 사기 보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종편에 출연한 많은 이 시사평론가, 이거 앞잡이들이죠.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특검 브리핑을 근거로 아직 찾지 못한 빨간 금고 안에 최소원 소유의 수많은 재산 목록과 비밀 서류 등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논평을 해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용성진 검사실의 고동주 수사관이 서울 송파의 물류창고에서 최소원의 빨간 금고를 압수수색한 날은 2016년 11월 7일이고요. 이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일입니다. 자, 고동주는 빨간 금고 안에 별다른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은 빨간 금고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시호 진술에 근거했다는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해서 가짜뉴스만 양산되는 꼴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강원도 평창군 용편면 이목정리 이 소재의 전답으로 총면적은 18,713제곱미터 약 5,670평인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처할 일명 아방궁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댄 바로 그 땅입니다. 진입로는 아예 없고요.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새길이라곤 죄다 막혀있고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는 아주 산골짜기 오지였다라는 거예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이 일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최소 34,500원이었고 공시지가 계산대로 이 전답의 가치는 6억 4,56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 강원도 평창군 용편면 도사리 일대 임야 및 목장 용지 이 총면적 17만 983제곱미터 약 5만 4,491평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5억 1,67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소원은 이 목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 외에 최소원이 구입한 것으로 보도된 독일의 비덱 타우누스라는 호텔은 10여 개의 원룸을 갖춘 일종의 모텔 수준입니다. 이 모텔에 위치한 독일 수미텐 지역은 한국의 강원도처럼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검찰 조서에 기록이 돼 있고요. 이 모텔은 코어스포츠라는 회사가 매입을 했고 코어스포츠는 최소원이 독일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인수한 승마 운영회사입니다. 본래 이름은 마인제 959였고요. 최소원은 2015년 7월 17일 독일계 승마인 캄플라테에게 17,500유로, 당시 우리 돈으로 2,1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회사 지분 100%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회사 명칭이 코어 스포츠를 거쳐서 비덱 스포츠로 바뀌었고 한국계 독일인 박승관 변호사와 쿼이퍼스가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코어 스포츠는 일본 동경올림픽 승마 종목에 출전한 한국 선수 6명을 승마 종주국인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시키기로 하고 2015년 8월 26일 삼성전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코어스포츠는 독일의 KEB 하나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용역 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어스포츠는 독일에서 훈련할 한국 승마 선수단의 공동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덱 타우누스 모텔을 구입한 겁니다. 승마의 경우 선수 한 명을 출전시키려면요. 전담 트레이너와 매니저, 말 관리사 등 적어도 3명에서 4명의 지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최소원의 독일 내 재산은 비덱 나우누스 모텔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 채뿐이었습니다. 최소원은 딸 정유라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5월 8일 아이를 출산하자 정유라를 국제적인 승마 선수로 키우면서 독일에서 말 사업을 하려고 이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출산 후 어느 정도 산후조리를 마친 정유라는 2015년 6월 30일 갓 태어난 아기와 아기를 돌볼 가사 도우미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서 독일로 출국을 했고 바로 이날 최소원은 한국에서 키우던 말 4마리 모두를 배편으로 독일에 보낸 겁니다. 이 중 2마리는 정유라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탔던 말이고요.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다 공개했고 공개된 내용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이 안민석의 주장대로 최소원이 독일에 300개 내지 400개의 기업을 갖고 있으며 숨겨놓은 재산이 3조에서 300조에 달한다면 최소원이 굳이 마인제 959라는 아주 작은 회사나 이런 작은 집에서 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독일에서 석 달 동안 최소원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노승일은 최소원의 독일 내 행선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 안민석이 최소원의 독일 재산을 찾겠다 하면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홍구와 함께 추적팀이라는 것을 만들 때 노승일은 합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고요. 당시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던 노승일 같은 사기꾼이 왜 합류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 독일에 가봐야 최소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노승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안 가. 너나 가. 내가 미쳤냐? 거길 가게?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더 황당한 건 포르쉐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인데요. 최순실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최순실 일가의 총 재산이 2,730억 원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특검은 최순실과 그의 전 배우자 부모와 그의 형제 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 직계 비속 등 70명, 이 중 생존자 64명, 사망자 5명 이거 다 포함해서 이들의 부동산과 동산, 소유 및 점유재산 일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여러분, 특검 발표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황당한 것이 최소원의 일가 재산의 총액이 2,73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알고 보면 최소원 개인 명의의 재산은 이 돈의 10분의 1에 불과한 228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토지 및 건물 등 모두 36개의 거래 신고가를 합산한 게 이 정도라고 특검은 발표했는데, 자, 그러면서 보시면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가 중 확인된 일부 대상자의 2017년 현재 예금 등 금융자산은 약 500억 원 이렇게 밝혔으나 최소원 개인의 금융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특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최순실 일가 재산을 최순실 개인 재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의 재산은 223억 원인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목에 그냥 대렵다 그냥 2,730억 원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기사를 써댔다는 거예요. 한 매체 예를 들어보면 최순실 재산은 2,730억 원, 토지 건물만 36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기사 본문에는 최순실 일가의 총 재산 규모가 2,730억 원. 그러니까 내용에는 그렇게 써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이거 썼지 않느냐. 그런데 제목에는 떡하니 최순실 일가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고 최순실의 재산 2,730억 원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730억 원은 진짜 직계 가족들 싹 다 포함해서 돌아가신 분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2,730억 원 탈탈 털어서. 그런데 그중에 최소원의 실제 재산은 223억 원인데 꼭 2,730억 원이 최소원의 재산이냐. 또 더 나가서 다른 신문을 보시면 특검 최순실 재산 2,700억 원 모두 파악이 안 돼.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기사를 써제끼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선동식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전 국민들은 최소원의 재산이 2,730억 원이 기본이고 더 뒤져보면 많을 거다. 그리고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안민석의 거짓말대로 이 독일에 수백 조에 달하는 재산을 숨겨놓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둔갑을 홀딱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안민석을 사선이나 시켜준 경기도 오산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지 친구를 대놓고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이 안민석 기자를 하루빨리 끄집어내려서 감옥에서 평생 아니죠. 뭐할라 우리 세금을 들여서 감옥에서 밥 먹여줍니까? 무인도로 보내서 지가 혼자 바닷물을 퍼마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자급자족하면서 생을 마무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저자의 목구멍에 넣어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저런 못돼먹은 좌익들을 척살을 하고 맑고 깨끗한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